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두 번째 주제 세계 속의 고려, 고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가 후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배웠죠. 일단 신라 말에 상황이 매우 혼란해서 귀족들은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백성들은 가난하고 생활하기 힘들어졌으며 지방에는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점점 자기의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900년에 후백제, 901년에 후고구려가 건국을 했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를 몰아내고 그 부하였던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고려와 후백제가 심하게 다툼을 하는데 공산전투와 고창전투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기틀을 다졌다는 것도 배웠고요. 결국 신라가 항복하고 후백제의 견훤까지 왕건한테 몸을 맡김으로써 고려는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려를 이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왕건의 유언인 후뇨 10조에 대해서도 배웠죠.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책, 즉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원칙에 따라 걷도록 했고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고려는 이 후삼국 통일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고려는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렇게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과 국제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거란과 여진입니다. 거란은 중국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으로서 거란, 다른 말로 요나라라고 합니다. 요나라를 세운 민족입니다. 사회시간에 배웠듯이 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진이라는 종족이 있었는데요. 한반도 북쪽의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 살던 민족으로서 금나라를 세우고 결국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 거란과 여진과는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인 송나라와는 어떤 관계였냐? 송나라는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송나라는 거란이나 여진, 그러니까 요나라와 금나라와는 대립하는 관계였고 이렇다 보니까 고려와는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죠. 우리나라 북쪽에 여진이 있고 중국의 북쪽과 우리나라 북쪽에 요나라, 거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중국 지역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나라와 여진과는 대립하는 관계였고 송나라와는 친선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형식적인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국제 관계가 아니라 무역입니다. 고려는 국제 관계에서는 대립을 하더라도 무역은 했습니다. 물론 친선관계를 맺는 송나라와 가장 활발하게 무역을 했지만 거란 여진과도 무역을 했고 일본과도 형식적인 무역, 그러니까 조그만한 수준의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에 아라비아의 상인까지 와서 무역을 하고 상업활동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가 송나라에 수출했던 물건, 그리고 거란과 여진에게 수출했던 것 전부 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려가 수입했던 물건은 녹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거란과 여진에게 수출했던 물건과 수입했던 물건은 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송나라, 고려, 일본 무역하는 물건들에도 좀 뭔가 차이가 있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알아봅시다. 자, 이제 고려의 무역, 그 중에서도 무역의 중심지 병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난도라는 섬은 고려의 수도인 개경 근처에 있습니다. 개경 근처에는 예성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하구에 위치한 섬으로서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이 병난도는 송나라, 거란, 여진, 일본,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이죠.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드나들었고요. 그러다가 이 고려라는 이름이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외국,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도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코리아가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병난도가 화살표로 확대돼서 나오죠. 네, 병난도와 개경은 거리가 가깝고요. 개경의 상인들도 병난도에 오고 다른 외국 상인들도 바다를 통해서 병난도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병난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번성한 모습을 보기는 힘듭니다. 자, 고려시대에도 화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과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업과 무역이,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고려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은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이용해서 외국의 물건을 사고 팔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려 안에서의 상업 활동은 주로 쌀과 옷감을 사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옷감이 돈을 대신하는 그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려도 나라에서 화폐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라 안에서 널리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화폐 대신 쌀과 옷감이 쓰였던 것이고요. 무역에서는 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수도 개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경은 이때 당시에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 그러니까 송나라, 여진, 거란, 일본, 동남아시아,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드나드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서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수도 곳곳에 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고려가 불교를 믿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 개경에서는 팔관회나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가 많이 열렸고요. 그리고 고려의 수도 개경은 한반도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외국 상인이 많이 드나들어서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고려의 인구가 총 5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분의 1인 100만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모여 살았다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자, 오늘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는 거란과 여진과는 대립하는 관계였으나 송나라와는 친선 관계,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려는 병난도를 통하여 외국과 문물을 주고받았는데 이 병난도까지 들어온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외국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고려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는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동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